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바로 행정성에서 항고성의 그 효력, 판결의 효력과 관련해서 자, 이 기속력은 우리 행정승법의 또 행정심판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기판력은 명문의 규정이 없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법상 그 기판력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봅니다. 자, 이 기속력은 또 청구 인용 판결에만 인정돼요. 그죠? 기판력은 청구 기각 판결뿐만 아니라 인용 판결뿐만 아니라 기각 판결에도 인정되고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문항 봐볼까요? 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됐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 이건 뭡니까? 이 기판력이죠. 이 기판력. 예, 기판력이죠. 기판력에 관한 설명이고, 기판력이 주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죠. 자, 그죠? 객관적 범위죠. 자, 예,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보고. 왜냐하면 이 당사자와 법원이죠. 예, 당사자 법원은 이에 저촉 등적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이죠. 이게 주관적 범위로서 맞는 거고요. 이것은 기판력에 관한 설명에서 틀렸습니다. 기속력은 당해 행정청과 이해관계청, 관계청만을 구속해요. 그래서 주관적 범위와 관련해서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동 오시면 안 돼요. 기판력은 당사자와 그 법원, 그죠? 당사자와 그 지위를 동일시할 수 있는 자, 당사자와 그 지위를 동시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원이죠. 이 법원은 바로 후수 법원을 말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 판결에 대해서 기속력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 및 당사자 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중요합니다. 준용 규정. 자, 여러분들 그 취소소송,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하고 있고, 항고소송에서 다시 취소소송 위주로 규정하고 있고, 무효동 확인 소송과 그다음에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하지만 그 성질이 반하는 것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용 여부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해요. 자, 따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속력은 취소 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 중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력이 판단에만 미친다. 약간 우리 기판력과 틀리죠. 기속력은 다시 한번 취소 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효력이 판단에만 미친다. 됐죠? 중요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행무효다. 기속력 위반은 무효예요. 예. 그래서 여기 좀 바로 3번째 문제 잘 나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이렇게 꼭 10개념도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이어서 28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집행정지, 가고지 제도죠.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접견 허가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이 거부처분, 이 거부처분이죠. 소극적인 처분. 자, 집행정지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 집행정지는 개념상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합니다. 처분의 효력, 집행 및 그 속행의 절차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상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거부 처분, 소극적인 처분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우리 임시처분제도 두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어서 1번 문항 봐볼게요. 행정수송법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죠? 전부나 일부. 세 번째,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는 그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으로서 이러한 요건에 대한 주장 서명 책임은 행정청에 있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신청인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 요건이다. 요거는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판례가. 우리 그 행정수법에 집행정지 요건으로 안 되어 있고요.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것도 집행정지 요건으로 판례가 인정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처분의 취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 요건이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요 지문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지금 정도 여러분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서 바로 1개월 전, 1개월 전, 최소한 1개월 전, 2개월 전에는 지금 문제 풀었던 문제를 다 전부 다 정답을 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시면 2, 3주 되면 더 이상 정답을 다 못 봅니다. 그런 때는 지금까지 풀어져 있던 문제 있잖아요. 문제 보고 정답 보고, 문제 보고 정답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기억을 유지시켜야 돼요. 문제 보고 정답 보고, 문제 보고 정답 보고 3번 하시고 반대로 정답 보고 문제 보시고 정답 보고 문제 보시고 정답 보고 문제 보시고 6번 하면 다 합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요 아주 좋은 문제에서 표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어서 283번 보도록 하죠. 제3자의 소송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행정에서도 공부했던 건데, 자, 우리 행정수법은 제3자의 소송 참가, 자, 이것도 인정하고 있죠? 옳지 않은 건데, 4번 봐보세요.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요거 이제 지금 2012년도 국가적 문제인데 잠깐 해설을 같이 보시죠. 자, 297페이지 30번입니다. 4번 그 해설을 좀 같이 봐보세요. 제3자는 취소 판결의 형성력 그 자체에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뿐만 아니라 판결의 기속력을 받는 관계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 판결의 형성력. 요거는 이 4번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자, 판결이 대세효 요거 나오죠?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또는 이 판결이 제3자효라고도 합니다. 이 판결이 대세효는 판결이 이 효력 중에서 형성력에 의해서 인정돼요. 중요합니다. 이 형성력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재판의 결과, 이 판결의 효력이 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것이 판결이 대세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제3자의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참가인 적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또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형성력에 관한 직접적인 명시 규정이 있느냐? 직접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어요. 이 판결이 대세효 이 규정이 형성력의 간접적인 근거 규정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자, 이때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는 자도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틀린 거고. 자, 그러면 제3자의 소송 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우리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참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승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제3자의 소송 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거. 맞죠? 자, 제3자가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재판의 결과, 이 판결의 효력이 제3자야. 전혀 다른 나한테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3자의 참가인 적격이 인정됐어요. 그런데요, 내가 참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이 참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오늘 내일 합니다. 어떻게 이 다른 사람 재판에 참가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때 제3자의 뭐가 인정돼요? 재심 청구가 인정되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소송, 취소소송에서는 제3자의 재심 청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재심판 청구 인정돼야 한대요. 재심판 청구 인정되지 않죠. 즉 행정심판은 재심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비교 문제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제3자의 재심 청구 인정돼요. 왜? 내가 참고할 수 없는 정당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효력이 미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재심제도를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재심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예외적으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데 힘들어요. 10년, 20년 가서 그 판결 잘못됐다고 해서 뒤집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법률관계 다툼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3번만 한번 봐볼까요? 취소송의 제3자 소송 참가에 관한 규정은 모의동 확인소송, 부작위 이복 확인성, 당사자 속에도 준다. 이 중요해요.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실까요? 여러분들 재량권의 재량이 일탈남용이 있어요. 재량이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이 되죠? 취소송의 대상이 있습니다. 취소송에서 재량하자로서 재량이 일탈남용이 있을 때 그 위법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요, 모의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성 당사자성에 준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취소 소송에만 있어요. 이게 두 번, 세 번 나와서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어서 284번, 300페이지 33번입니다. 취소 판결의 효력. 오늘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거 박스 문제예요. 박스 문제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을 갖다가 이제 이거 갖다가 이렇게 낸 거죠. 이렇게 박스 문제에서. 자, 이제 그죠? 정답은 2번이에요. 봐볼까요? 2번.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 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과세 처분을 경정하는 이른바 경정 처분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형성력이죠. 이게 예전에는 요것만 A만 딱 내놓고 형성력 고르기 나왔어요. 우리가 취소송을 형성적 쟁송이라 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요거. 그래서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어때요? 행정청이 별다른 어떤 행정조치, 행정작용이 필요치 않고 자동으로 소급해서, 그죠? 처분 시, 행정이 성립 당시까지 소급해서 무효화되는 거죠. 행정청이 별다른 어떤 취소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정 판결이 형성력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B번 볼까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죠? 당사자인 행정청, 당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사유로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이게 뭐죠? 기속력. 됐죠? 네, 좋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자방력 예전에 처음 나왔죠. 자방력. 자방력은 선고법원 자식이 자신이 어떤 판결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되는 법원은 자기가 내린 이 판결을 갖다가 취소 변경할 수 없어요. 이게 자방력이에요. 자방력. 불가변력이라고 하는데 흔들릴 수 있으니까 자방력이래요. 자방력. 자, 이거 선고법원에 관한 효력이고요. 자, 이어서 285번 볼게요. 행정소송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2번 볼게요.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옳지 않은 것이죠. 법원이 직권으로 관계행정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법조문 우리 39 우리 285번 304쪽 봐보세요. 304쪽 39번. 요거 이제 법조문 문제인데 직권으로 이게 틀렸잖아, 이게. 왜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법조문 문제 한번 나온다고. 이거 법조문 숙지 안 하시면 틀렸어요. 같이 한번 봐보세요. 행정승법 제25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결정으로서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직권이 아니라, 그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직권으로 인정 안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이 법조문인데, 이걸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법조문 특강에서 법조문 한번 쭉 볼 거예요. 보고, 좀 그 특강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조문과 관련돼서 다시 요약할 거예요. 원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법조문과 관련해서 나온 판례는 따로 법조문을 요약 정리하고 그 판례를 다시 판례 특강을 할 겁니다. 됐죠? 예, 틀렸어요. 자, 1번 볼까요? 소송요건의 존보는 사실심, 변론 중개 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거의 다 이게 맞아요. 세 번째, 법원은 소송 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심리 재판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불고불리 원칙이죠. 사법적인 자체는 소극적인 작용이에요. 이렇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재판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호 제기를 할 때만 이렇게 심리 재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고불리 원칙이죠. 불고불리 원칙에 의해서 소호 제기를 해야 합니다. 4번,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불고불리 원칙이죠.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어요. 이게 직권심리주의입니다. 그죠? 이거 불고불리 원칙이죠. 일단은 소제기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 불고불리 원칙의 범위 내에서, 자, 소제기 대상으로 한 사항과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어요. 법적 문제죠. 이어서 286번 보도록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5번 문항 봐볼까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아니죠. 기각이죠. 기각. 이 각하는 요건 심리, 소송 판결이에요. 즉 소송 요건에 관한 요건 심리 결과 하는 각하 판결. 맞죠? 소송 판결. 자, 이거 기각 판결은 본안 판결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정 판결이잖아요. 여기서 틀린 거예요. 기각 판결해야죠. 그래서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이다. 맞아요. (1번)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해서 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정 판결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 일종이죠. 맞습니다. 다시 한번.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해서 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관련 청구의 병합. 이게 관련 청구의 병합이에요. 취해서 소송과 관련된 관련 청구의 병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손배청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일회의 법적 분쟁 해결, 일회의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 우리 행정소송에서 이렇게 관련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당연무효의 처벌은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 판결할 수 없다. 맞습니다.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돼요. 무이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 안 돼요. 우리 행정심판에서 사정 재결 같은 경우는 취소 심판하고 의무 이행 심판에서 인정되잖아요. 이 비교해서 잘 나와요.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되고 사정 재결은 취소 심판과 의무 이행 심판에서 인정됩니다. 차이가 있죠. 판례는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맞습니다. 판례는 직권으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사정 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 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요거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맞아요. 통사 판례입니다. 요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286번 봐봤어요. 자, 이어서 287번 보도록 하죠. 무효종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3번만 한번 보세요. 취소 소송의 집행 정지 제도가 준용된다. 맞아요. 이거 맞는 질문이죠. 자, 행정심판 조치 적용 안 되죠. 무효종 확인 소송에. 자, 이 제소기간이 적용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자가 무효는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이때 제소기간이 적용 없습니다. 네 번째, 행정행위 보존제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예. 자,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틀렸죠? 자, 일단 무효 등에는 뭐가 있어요? 무효 등에는, 요거 말고도 이 등에는 행정행위 무효가 있으니까요. 유효, 그 다음에 실효, 그 다음에 존재, 그 다음에 보존제, 이것이 이제 포함돼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효 확인 소송, 실효 확인 소송, 존재 확인 소송, 보존제 확인 소송이 인정됩니다.
틀렸죠? 자, 확인적 쟁송이라는 것이 일반적 기능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준형성적 소송이라고 해요. 자, 물론 확인적 성질이 있는 형성적 쟁송, 즉 준형성적 쟁송이라는 것이 일반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요거 갖다 지문을 이제 길게 빼는 거죠. 2008년도 성관위 국문제 정도는 이때 이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지문을 이 내용을 길게 빼서 기본 이론만,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우리가 무이동 확인성 보고 있네요. 그죠? 예, 좋습니다. 항고성에서 두 번째 유형 무이동 확인성 보고 계세요. 자, 이어서 288페이지. 자, 요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중요하다고. 우리 교재에도 다 돼 있고, 지금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최소성이 규정 무이동 확인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그죠? 자, 여러분들. 최소 규정이 없죠. 또 행정심판 저주주의. 심판 저주주의죠. 보통 잘 나오는 거 이거예요. 이거 적용 없죠. 이거 적용 없어요. 나머지 재판관할 피고 적격 최소성의 대상 집행정의 또 뭐가 있어 이게? 이거 말고 사전 판결 적용이 있어 없어? 이거 적용 없어요. 이거 적용 없습니다. 이거 집행정지는 적용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푸셔야 돼요. 자, 간단한 문제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당락을 결정하니까 반드시 2010년도 서울시국어 문제지만 이게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이어서 289번 보도록 하죠. 행정소송법상 취소승의 규정이 무효 확인 소송에는 준용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 것은 자, 좋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이죠. 자, 부작위 위법 확인성은 어때요? 부작위 위법 확인성은 처분이 없는 거, 이건 처분이 없는 거잖아요. 처분이 없는 거예요. 그죠? 처분이 없는 건데 무슨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을 준용합니까? 개념상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이고, 암기상 별거 아닌데, 뭐,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거 잘 암기하시는데, 2, 3년 차가 되면 이런 거 이제 강구하기 시작하죠.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긴장 풀으시면 안 돼요. 처분이 없는데 어떻게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이 인정됩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간단히 3번 문제였어요. 자,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판례가 당사자성으로 본 거 언제? 우리가 이제 행정승에서 항고성 다음에 주관적성으로서 당사자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 맞춰보세요. 답이 정답 이거였죠.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이거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이거. 공법상 계약에서 지위 확인, 자격 확인 같은 경우는 당사자성으로 가요. 공법상 계약 관계에서 의무불이행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손배청, 이건 민사로 갑니다. 그런데 이 계약 해지, 이것은 지위 확인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성이죠. 공법상 계약은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성 이해로서 암기하셔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 민사, 그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에 대한 소송, 이것도 민사. 국유임야 대부시 대부료 부가처벌에 대한 소송.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인데 요거 잠깐 우리 330페이지 01번 봐보세요. 자, 33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그 2번, 4번 민사성이죠. 근데 여기 주의해보세요. 국유 임야 대부시 대비료 그 부가처분. 요거는 뭐, 여러분들, 이건 처분이에요. 요거는 항고성으로 가야 하고, 그죠? 항고성으로 가야 하고. 이 두 가지는 이제 민사성이에요. 사건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것이 2017년도 대구시 국문제인데, 이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판례가 사법관계를 본 계약. 자,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요. 이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는 판례가 뭐로 봐요? 그렇죠. 더서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사법계약으로 봐요. 그래서 이 하자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돼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보상법, 여기서 그 87조 사항이 있죠. 토지보상금 증감에 관한 청구성. 이게 뭐예요? 당사자성. 이렇게 해야 돼요. 딱 정해져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은 꼭 그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정리하고, 지금 나머지 이제 10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시간 남았는데, 지금 정도는 체력적으로 많이 많이 딸리고 또 그런 좀 한계가 왔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막바지니까요. 조금 힘내시고, 다음 시간 거에서 10문제 정도 풀으면 이제 종료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